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큐리옥스가 애프터마켓에서 시세가 급격히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어요. 자, 정규 시장에서는 뭐 물론 5.6% 하락으로 좀 내려서 마무리가 물론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는 조금은 더 크게 현재 낙폭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담이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큐리옥스 바이오는 뭐가 그런 문제가 될까요? 되게 감 잡히시는 게 있죠. 이 감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뭐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느냐. 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는 제가 액티브 종목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요. 큐리옥스 이외에 이 종목도 꼭 공략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큐리옥스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튼 좀 흔들려서 기분이 좀 언짢으실 텐데, 자, 이 건과 관련돼서는 제가 지속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영상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드리는데 이 영상을 드리는 시점은 좀 늦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꼭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그 시차가 없어요. 상당히 중요하죠. 큐리옥스 바이오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서 실시간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 쭉 보셨죠?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감사 보고서는요. 여기 쭉 보시면 딴 건 없어요. 기술 성장성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매출권에는 지금 현재 크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요인이 없어요. 뭐 자본금 대비 자본 총계 뭐 이런 부분들도 이상은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률, 네, 요걸 좀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당해 사업연도 해가지고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률 50% 초과가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작년 실적이니까 작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 중에서 한 번만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중에서 한 번만 더 발생하면은 이게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된다 이거예요.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된다. 관리 종목 뭐 되면은 뭐 그렇게 크게 불이익이 있겠어? 하지만 이 기술 성장성 바이오 기업은 이 관리 종목 때는 데미지가 큽니다. 그만큼 이제 바이오 ETF나 바이오 펀드 막 이런 데서 편입을 안 해주잖아요. 그죠? 편입을 안 해주고 큐리옥스 자체적으로 재무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기술 성장성 기업이다 하더라도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좀 더 시세를 밑으로 밀리는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죠?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자본 총계를 높이면 돼요. 웹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죠. 아니면 주주배정 유상증자, 아니면 12BW 발행, 막 이래서 자총을 늘려놓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결국 이제 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건에 대한 사실이 예전에 이미 그 실적 발표가 잠깐 나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2월 5일이죠. 2월 5일 날. 2월 5일 날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네, 그때 이미 발표가 됐어요. 여기서 발표가 됐죠. 여기서 일단 그걸 우리가 감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본 총계 대비해서 법인세 차감전 손손실률 해가지고 야 이거 50% 미만이고 50% 이상이구나. 이미 그때 안 겁니다. 그죠? 예, 이미 2월 5일 뭐 요 시점이죠. 요 때가 될 겁니다. 2월 5일 요 때네요. 요 때. 그래서 한 차례 쭉 미끄러진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갔다가 또 시세 냈다가 이번에 또 감사 보고서 나오니까 그 건 때문에 또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면 악재가 재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외인 기관 개인 자 개인 동향 수급 동향을 보면 외인이나 기관이 열심히 또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그 건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은 좀 상쇄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일단 자금 큐리옥스 바이오가 그만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금 또 조달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부담이 되긴 되는데, 야, 이거 재탕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일단 수급 동향을 좀 또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겠고요. 물론 FTSE 편입 기대감 이게 좀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상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게 주가 자체에서 애프터에서 좀 밀렸다는 것은 좀 기분이 나쁜데 수급하고 메이저들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그 예상을 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상은 좀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문자로 큐리옥스 이렇게 좀 주세요. 문자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실시간에 정보와 사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야죠.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큐리옥스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시차 없이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 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줄지어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로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